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헤어지는 과정이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고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많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어머니한테 쓴대요. 이혼을 했는 경우에요? 진행 과정. 이혼을 준비 중인 과정이고 자녀는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6세인 어린 친구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이혼은 꼭 할 거고 꼭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아이를 향한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 그게 이제 엄마로서 또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어머니의 마음. 자식은 엄마가 뿌리니까.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게 돼요. 엄마랑 같이 살게 돼요. 그 친구는.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면은 그러면 엄마가 이제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 좋겠죠. 엄마가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인연이 되면 참 좋겠고 그 6세 같은 경우는 이혼에 대한 그런 관점이 전혀 모르잖아요. 가능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라도 좀 참아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헤어져야 되는 경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오를 하시는 거죠. 엄마는 6살 때 또는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로부터 인과를 꼭 받을 거라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 감당은 본인이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든 학교 다니면서 문제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내셔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셔야지 그 상황은 인과는 반드시 찾아오니까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불쌍하죠. 아이가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가 좋은 마음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마음으로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100일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바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는 자꾸 자랄 거 아니에요. 6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하면 돈을 갚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식에게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고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엄마 잘못이 커요? 남편 잘못이 커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문제. 남편이 뭐 바람 펴서 아니면 뭐 폭력적이어서 돈도 안 물어오고 완전 결정이 난 거잖아요. 결정이 난 거는 이제 뭐 회복할 수가 없네요. 회복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녀의 상처를 덜 받게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상처를 덜 받게 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이게 두 개 연결되어 있죠. 엄마가 상처를 덜 받아야 딸이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분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노가 딸에게 그대로 가겠죠. 그리고 엄마가 자꾸 아빠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녀는 미워하는 아빠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아빠를 자꾸 미워하면 아빠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요. 이 딸에게. 그래서 아빠의 얼굴이 자꾸 보이고 아빠의 성격이 자꾸 아이에게 나오게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를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 이혼할 거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혼하면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미움이 올라와요. 이혼했기 때문에 남남이 됐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남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같이 살면은 친구지만 남을 미워하는데 이 아이가 자꾸 아빠의 핏줄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짓이나 말이나 모양들이 크면 클수록 아빠를 닮을 거예요. 그러면은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아빠를 닮는단 말이죠.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의 심리가 딸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있으면 둘 다 골고루 전이 되는데 엄마만 있을 때는 엄마의 심리가 딸에게 더 100% 가요. 6살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입고 계속해서 엄마가 힘든 상황이면은 엄마의 마음이 딸에게 더 가겠죠. 그래서 딱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지금 한 마음이 자식에게 모두 다 전달된다. 아이가 지금 아빠가 없는 상태의 상처에 더해서 내 심리 상태까지 아이가 가면은 이 아이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엄마보다 더한 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알아차린다면 아이에게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너 아빠는 니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야. 그거에 대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 우리 딸.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아빠가 돈을 못 벌어주고 가끔씩 업을 못 이겨가지고 성질이 더러워서 뭘 던지고 엄마한테 손찌검도 했지만 그래도 그건 꼭 아빠의 문제라기보다 남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이렇게 설득해 주셔야 돼요. 이미 떠나간 남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빠를 욕하고 그러면 아빠에 대해서 어릴 때 기억하면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이 나쁜 사람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것은 그냥 그것만 태어나게 해준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 내주셔야 돼요. 딸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하게 아빠는 엄마하고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아빠는 따로 살고 계셔. 이렇게 나쁜 놈 얘기하지 마. 아빠 때렸잖아. 이게 아니라 지금 이미 6살이면은 그런 아빠의 말과 언성을 지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빠가 이제 안 계시니까 그 심리를 이제 정화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헤어지는 과정이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고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많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어머니한테 쓴대요. 이혼을 했는 경우에요? 진행 과정. 이혼을 준비 중인 과정이고 자녀는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6세인 어린 친구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이혼은 꼭 할 거고 꼭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아이를 향한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 그게 이제 엄마로서 또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어머니의 마음. 자식은 엄마가 뿌리니까.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게 돼요. 엄마랑 같이 살게 돼요. 그 친구는.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면은 그러면 엄마가 이제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 좋겠죠. 엄마가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인연이 되면 참 좋겠고 6세 같은 경우는 이혼에 대한 그런 관점이 전혀 모르잖아요. 가능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라도 좀 참아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헤어져야 되는 경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오를 하시는 거죠. 엄마는 6살 때 또는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로부터 인과를 꼭 받을 거라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 감당은 본인이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든 학교 다니면서 문제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내셔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셔야지 그 상황은 인과는 반드시 찾아오니까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불쌍하죠. 아이가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가 좋은 마음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마음으로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100일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바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는 자꾸 자랄 거 아니에요. 6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하면 돈을 갚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식에게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고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엄마 잘못이 커요? 남편 잘못이 커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문제. 남편이 뭐 바람 펴서 아니면 뭐 폭력적이어서 돈도 안 벌어오고 완전 결정이 난 거잖아요. 결정이 난 거는 이제 뭐 회복할 수가 없네요. 회복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녀의 상처를 덜 받게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상처를 덜 받게 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이게 두 개 연결되어 있죠. 엄마가 상처를 덜 받아야 딸이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분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노가 딸에게 그대로 가겠죠. 그리고 엄마가 자꾸 아빠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녀는 미워하는 아빠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아빠를 자꾸 미워하면 아빠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요. 이 딸에게. 그래서 아빠의 얼굴이 자꾸 보이고 아빠의 성격이 자꾸 아이에게 나오게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를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 이혼할 거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혼하면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미움이 올라와요. 이혼했기 때문에 남남이 됐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남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같이 살면은 친구지만 남을 미워하는데 이 아이가 자꾸 아빠의 핏줄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짓이나 말이나 모양들이 크면 클수록 아빠를 닮을 거예요. 그러면은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아빠를 닮는단 말이죠.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의 심리가 딸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있으면 둘 다 골고루 전이 되는데 엄마만 있을 때는 엄마의 심리가 딸에게 더 100% 가요. 6살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입고 계속해서 엄마가 힘든 상황이면은 엄마의 마음이 딸에게 더 가겠죠. 그래서 딱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지금 한 마음이 자식에게 모두 다 전달된다. 아이가 지금 아빠가 없는 상태의 상처에 더해서 내 심리 상태까지 아이가 가면은 이 아이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엄마보다 더한 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알아차린다면 아이에게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너 아빠는 니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야. 그거에 대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 우리 딸.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아빠가 돈을 못 벌어주고 가끔씩 업을 못 이겨가지고 성질이 더러워서 뭘 던지고 엄마한테 손찌검도 했지만 그래도 그건 꼭 아빠의 문제라기보다 남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이렇게 설득해 주셔야 돼요. 이미 떠나간 남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빠를 욕하고 그러면 아빠에 대해서 어릴 때 기억하면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이 나쁜 사람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것은 그냥 그것만 태어나게 해준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 내주셔야 돼요. 딸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하게 아빠는 엄마하고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아빠는 따로 살고 계셔. 이렇게 나쁜 놈 얘기하지 마. 아빠 때렸잖아. 이게 아니라 지금 이미 6살이면 그런 아빠의 말과 언성을 지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빠가 이제 안 계시니까 그 심리를 이제 정화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